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소식에 앞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소폭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캐시가 2% 정도, 바이낸스 코인이 8%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의 CEO CZ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 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보도록 할게요. 캐나다의 은행과 싱가포르 통화 당국이 서로 암호화폐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가 중앙은행들이 통화 스와핑을 위해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했다는 기사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프로젝트 제스퍼와 유비는 모두 에센셜과 협력하고 있고, 네, R3 그리고 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머니터리 얼서리티 오브 싱가폴, 네, 그러니까 싱가폴 통화 당국이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모두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국경 간 지불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며 BOE와 MAS는 리플과 직접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는 싱가포르 통화 당국이 리플과 R3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대담한 발언이라고 하는데요. 네, 2017년 크렁스리는 MUFG, 리플의 파트너죠. 리플렛의 파트너인 MUFG의 자회사인데, 현재 싱가포르의 리플과 통화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국제 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 네, 빵이 형이 야후 파이낸스 영상에서 잉글랜드 은행은 리플의 유료 고객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XRP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소식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네, 전 리플 CTO가 XRP나 USD로 보상해주는 블로그 플랫폼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전 리플 CTO인 스테판 토마스가 XRP나 USD로 사용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새로운 블로깅 플랫폼인 코일의 공개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스테판 토마스에 따르게 되면 콘텐츠 제작자에게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선택적 월 $5 구독을 포함한 코일 블로깅 플랫폼의 클로즈 베타 버전이 1000명 이상의 테스트 사용자가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코일은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 스트롱홀드와 협력하여서 USD를 포함한 사용자들을 위한 수많은 현금 인출 옵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플랫폼은 현재 리플 XRP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통해 결제와 전송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자신의 프로필에서 XRP 팁봇과 직접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미디엄 블로그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코일 플랫폼 외에도 웹사이트 소유자, 트위치 스트리머, 그리고 기타 콘텐츠 제작자들은 사용자가 코일의 브라우저 확장을 활용하여서 콘텐츠를 통해 수익할 수 있다며, 우리가 구축한 표준 웹모네이션은 언젠가 브라우저 표준이 되려고 한다며, 하지만 브라우저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또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송금 업체 중 하나인 세계 최대 송금 업체 중 하나가 리플의 파트너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유로넷의 월드와이드의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 송금 업체 중 하나인 리아 머니 트랜스퍼가 리플넷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리아는 엑스커런트를 활용하여서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리플의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와 연결하고 거래한다고 하는데요. 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엑스커런트를 사용하게 되면 은행이 저렴한 비용과 종단 간 추적을 통해 해외 결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리플은 또한 파트너가 전통적인 지불 공간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회사가 말한 글로벌 핀테크 에코시스템인 리아의 디지털 인터그레이티드 페이먼트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고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데 수년이 걸릴 우리의 광대한 물리적 네트워크에 즉각적으로 접근하여서 전통적인 플레이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과 글로벌 리아의 물리적 디지털 영역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리아의 고객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리플렛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리아는 전 세계 377개 이상의 국가에서 155개국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아의 전 세계 고객에게 돈을 송금하는데 연간 400억 달러를 송금하는 보다 효율적인 지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의 이거 마지막 이건 읽어드릴게요. 리플의 고객 성공 수석 부사장이 이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리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네트워크를 보유한 업계 최고의 송금 업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업계 이런 송금 업체 중 하나인데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리플렛에 가입함으로 리아는 파트너사의 가치 사슬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 및 기업, 고객 모두의 송금 시간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현재 리플 XRP의 가격뿐일 텐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는 이런 장기 투자자이지만 코인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는 입장으로서 매일매일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마음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르면 또 좋고요. 그렇다고 떨어진다고 팔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지금 당장에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은데 떨어지면 마음 무거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비트코인 광고가 미국 전역 방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고의 비트코인 광고로 드랍 골드의 캠페인을 막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송출될 이 광고는 젊은 투자자에게 금을 떨어뜨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사람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비트코인을 광고할 수 있는 이런 광고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바이낸스 코인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의 CEO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에게 우주 탐사 자금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오늘 바이낸스 CEO인 창펑 자오는 트윗을 통해서 앨런 머스크에게 우주 탐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페이스 X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비록 트위터에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머스크가 응답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비록 개발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참신하다고 하네요.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유효한 것이지만 SEC가 이미 앨런 머스크를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최소한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한 주장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이것이 사기 행위로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넌지시 언급했다면서 다른 이들은 이 아이디어를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새로운 노력에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라면서 궁극적으로 머스크가
이 아이디어에 관심이 정말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주 탐사에 자금을 대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매력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주 탐사 자금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또 좋은 소식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앨런 머스크가 승인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투자 전 정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보수적인 은행이 아니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전 세계가 암호화폐 혁명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한 곳은 아직까지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은행가 보도에 따르게 되면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증권 공동 책임자인 마틴 차베스는 토큰에 대해 견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회사가 비트코인과 관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은행가들이 그러하듯이 기술에 대해 몇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모든 은행가들은 항상 기술에 매우 관심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 항상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네, 차베즈에 따르게 되면은, 차베즈는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증권 공동 책임자입니다. 네, 차베즈에 따르게 되면 은행의 몇몇 조치들은 현재 너무 오래 걸린다며 블록체인 기술의 도움으로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은행이 확실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차베스는 또한 암호화폐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단언했지만 현재 비트코인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네, 그의 말에 따르게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통화는 항상 더 많은 시장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그는 분명 주권적 화폐를 애호하는 사람이고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공식 인정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미래 가치에 대해 그를 가장 걱정시키는 측면이라고 합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은 지금 약화 중이라는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네, 이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 회사가 조만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소문은 중단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는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다고 단언하는 많은 소문을 보았다며 하지만 이 소문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다른 유명한 소문으로는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된 보관 관리 산업에 뛰어들려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어떤 종류의 암호화폐도 보유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소문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뒤에서 어떻게 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네, 기사도 정말 믿을만한 기사는 믿고 안 믿을만한 기사는 좀 믿고 거르는 그런 눈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정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또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네요. 네, 광주시가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 데이터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네, 연합뉴스에 따르게 되면 2일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서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 데이터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고 하네요. 네, 이를 토대로 상권 활성도, 유동인구, 차량 흐름 등을 분석해서 구도심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 재투자의 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도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기업과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사업 계획은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 지역, 중소기업 등 9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출됐다고 하면서 네,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군공항 이전 부지 등의 모델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인도 IT 대기업 테크마인드라가 스팸 전화를 차단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테크마인드라는 통신, 제조, 하이테크,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한편 지난달 삼성 SDS는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테크마인드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도입 소식입니다. 멕시코 타마울리파스가 곡물 추적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네,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정부가 수수, 대두, 옥수수 등 곡물 이력 추적을 위해 그레인 체인 블록체인을 활용할 전망이다 라고 포브스가 전했다고 합니다. 타마울리파스 주 정부 관계자는 그간 사람들은 곡물의 무게, 상태 등을 손으로 기록했고 위 변조가 쉬운 데이터를 악용해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2019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산업 곳곳에서 이런 곳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쓸 수 있나 하는 곳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쓰이는 모습들, 도입하려는 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커지게 될까요? 네, 서베이가 독일인 27%가 2년 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더 페이퍼스에 따르게 되면 젊은 독일인 2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가 2년 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4,446유로였다며 응답자의 15%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믿었으며 3%는 최소 2만 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반면 응답자의 26%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면서 특히 18에서 24세, 네, 18살에서 24살의 연령층이 선호하는 투자 타입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확실히 암호화폐는 네, 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낸스가 엘립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돈 세탁 방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블록체인 분석 스타트업 엘립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서 보다 철저히 규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엘립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거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앞서 바이낸스는 사이퍼 트레이스, 아이덴티티 마인드, 레피니티브, 블록체인 투명성 연구소 등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강화한 적이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정말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바이낸스 이제는 코인베이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좋은 소식들이 또 나올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디오 듣듯이 편안히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정보는 제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